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팀 프로젝트 학습 과제 수행을 위해서 교재의 마지막 장인 12장 교과교과 상담에 대한 그 강의를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장에서는 상담학의 관점에서 교과 학습의 성격을 재해석하고 대안적인 실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습자의 자아 성찰을 촉진하기 위한 교과 학습의 개념적 사유 체계를 간단히 소개하고 교과 교육 장면에서 자아 성찰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학습 모형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또한 자아 성찰 학습을 확장하기 위한 교과 교육의 과제와 이러한 시도가 교실 수업 실제에 초래하게 될 변화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장을 학습하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학습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배움의 본래적 기능으로서 자아성찰 학습을 설명할 수 있다. 2. 교과 기반 자아성찰 학습의 개념적 원리와 모형을 설명할 수 있다. 3. 교과 학습 장면에서 자아성찰 학습의 실천적 전략을 설명할 수 있다. 4. 자아성찰 학습의 적용과 확산을 위한 교과 교육 과제를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학습 재구성과 자아성찰이고 그 하위 주제로 제4차 산업혁명과 교실 수업의 해체를 알아보겠습니다. 학습에 대한 구성주의 관점 출현과 제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교실 수업의 내용과 형식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며 이는 학습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은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기술 등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변화하는 초연결, 초지능 사회를 지향합니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공학의 발달은 교수활동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고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캠퍼스 없는 학교를 등장시켜 학교 학습의 본질과 교과 중심의 교실 수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수업 공간의 해체입니다. 원래 교실은 가르치는 유일한 공간이었지만 인터넷 등장과 통신매체의 활달이 가상교육 프로그램을 촉진함으로써 더 이상 교실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유일한 수업 공간도 아니고 학습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간 중 하나일 뿐입니다. 원래 평생교육은 학교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교육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였는데 정보통신공학의 발달은 교실 없는 강의와 캠퍼스 없는 학교를 등장시켜 진정한 의미의 평생학습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업 방식의 해체입니다. 정보통신공학의 발달은 기존의 강의 중심 수업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수업 전에 MOOC를 통해 강의를 들은 후 실제 교실에서는 토론식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는 이른바 플립드 러닝, 일명 거꾸로 학습이 새로운 수업 방식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습자의 역할 해체입니다. 전통적인 교실에서 많은 학생은 교사의 강의에 의존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시험을 치르는 수동적인 역할에 몰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제한된 지적 능력은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더 이상 교사의 강의에 의존하여 개인적 성취를 추구하는 수동적인 학습자가 아니며 삶의 문제에 대해 공동의 질문을 공유하고 공동체 복지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능동적인 학습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학습 본질의 파괴입니다. 전통적인 교과학습은 이과 쓰기 중심의 지식 습득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학습은 공동체 구성원의 신뢰 회복과 협력적인 노력을 위한 관계학 학습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관계학습의 유체는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과 소통 그리고 화합, 즉 갈등 해결입니다. 존중은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점인 동시에 종착점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존중에 기초한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만 개인의 자존감이 향상되고 공동체의 협력학습 역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또한 공부는 왜 해야 하는가, 그리고 학생들은 공부를 통해 공식으로 무엇을 얻게 되는가라는 궁극적인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대안적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공부의 한자의 공들일 공 또는 장인공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산의 부를 풀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인공, 공들일공은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산의 부는 사람인과 공들일공이 결합한 형상이니 곧 사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늘은 이상이요 꿈이고 땅은 현실이니 이성과 현실의 간극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공부의 요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실현되지 못한 이상을 버거워하고 괴로워하지만 실현되지 않은 이상이야말로 삶을 겨냥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이상은 때로는 개인적 욕망에서 기인하고 때로는 공동체 복지에서 비롯됩니다. 그 이상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에 따라서 공부와 삶의 양식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공부의 본질을 추구하려면 익숙한 사고나 행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고 낯선 것에 대해 인식과 호기심을 갖고 개방적으로 접근하는 성찰적인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경험이 된 개방성이야말로 제한된 인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곡된 교육은 새로운 경험에 대한 학생들의 개방적인 자세를 처벌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이끌어줄 기회를 차단하고 맙니다. 학습은 실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진정한 교육은 학생들이 모험을 결행하고 실수를 감내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허용적이고 지적이며 안정적인 공부 환경을 제공할 때 가능합니다. 학습에 대한 정의는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의 지적 통찰에 의해 끊임없이 혜택지고 새롭게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가령 학습에 대한 집짓기의 비유는 기계학적 능력이 천턴 특징 관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학습 과정과 결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과정 재개념화 운동을 주도한 파이너는 오늘날 교육과정 이론이 인간의 실존적 문제를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쿠르의 방법을 통해 보다 깊은 의식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교육과정의 관심이 당연히 개인에게 있어야 하며 각 개인이 교육 속에서 갖는 내적 경험을 탐구하는 일을 교육과정 탐구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교육과정을 자서전적이고 전기적인 텍스트로 이해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학습이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자아성찰되는 학자들의 관심은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가령 듀이는 사고하는 방법에서 성찰적 사고의 중요성을 역설하였고 베러는 성찰적 사고를 문제 해결 과제와 합리적 수행을 위한 지적 능력의 중요한 지표로 봤습니다. 또한 삐아제에 따르면 성찰은 낮은 차원의 지식 요소를 조정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고차적인 지식을 창조하는 변천법적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좀 더 최근의 힐록은 교육이 우리 주변 세계와 그 속에서 행동하는 방식을 이해해가는 과정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주변 세계가 항상 변화하는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학생들이 전에는 다루지 않았던 것을 다룰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성찰의 연습으로서 글쓰기를 가르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레는 자아성찰적인 학습자를 길러내는 것을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라 보고 학습자 자신의 학습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자기점검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나아가 개인의 성공적인 학습에서 초인지와 자기조절 학습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학습 활동에 있어서 자아성찰의 중요성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유능한 학습자의 자아성찰적 사고는 결국 높은 자기효능감, 학습 목표 지향성, 그리고 과제에 대한 내적 흥미와 같은 학습 전 사고의 신념체계를 강화 또는 유지시켜줍니다. 요컨대 자아성찰은 그 용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자의 공통된 관심 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 자아성찰을 폐지하고 가르침과 배움 본질을 논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교과기관 자아성찰 학습의 개념적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아성찰 학습을 위한 교과과 상담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상담과 교과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중심의 교과 기반 자아성찰 학습의 개념적 모형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담의 본질과 교과 및 교과 교육의 성격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은 자아성찰을 촉진하는 실천적 교육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육 활동에 내재된 본래적 목적과 상담 활동이 추구하는 목표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의 본래적 목적에 비춰볼 때 학교의 기본 성격은 학습자 개인의 자아성찰을 촉진하는 체계적인 지도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기본적으로 학습자의 자아성찰을 촉진하기 위한 실천적 조력활동이라는 점에서 학교 교육의 기본 성격과 근본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상담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를 복합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담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놓고 보면 조력 전문가와 비조력적 인격적 만남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의 성과에 근거하면 자아존중감의 향상, 자율성과 책임감 증대, 협력에서 효과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부정행동 감소와 적응행동의 증가 등 매우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나 결과의 측면에서 볼 때 상담활동은 일종의 학습 과정으로서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실제 행동에서 모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와 행동에 대한 내면적 자각과 자아성찰을 결여한다면 이러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심층을 들여다본 상담은 참된 의미는 개인의 자아성찰을 통해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드러내도록 조력하는 체계적인 활동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개인이 상담 과정에서 진정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선택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임상적으로 많은 상담자는 내담자를 조력하는 과정에서 그의 행동과 요구에 대한 자각을 도모하고 자아성찰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스탈트 상담자는 여러가지 알아차림 기법을 활용하여 개인의 신체적 감각은 물론 내적 욕구를 자기 전경으로 떠올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도록 독려함으로써 게스탈트를 완성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현실 치료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욕구와 바람을 분명히 자극하고 그것을 충족하게 채택한 행동 유용성을 평가하도록 조력하여 보다 현실적인 목표와 좀 더 많은 책임감을 갖도록 도와주며 인지상담에서도 개인이 어떤 사태에 직면할 때 자신의 머릿속을 강타하는 자동적 사고를 포착하여 이를 근거로 왜곡된 인지를 찾아서 바로잡도록 조력합니다. 보다 최근에 확립된 신경언어학적 프로그래밍의 이미지도법이나 원돌교 마음공부와 동사습 같은 통향적 접근 역시 체계적인 자아성찰을 통해 자기의 내면 세계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도록 안내합니다. 이렇게 볼 때 상담의 참된 의미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아성찰을 통해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드러내 조력하는 체계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인간의 정보처리 현상에 관한 인지심리학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한 개인의 인지세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현상학적 지각이나 내면적인 자각을 통해 관련된 정보들이 의식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적절한 수정과 통합에 의해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양한 측면에서 입증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교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교과교육은 단지 교과 내재된 지식의 획득 내지는 구성에만 머물러서는 안되며 그러한 바탕 위에서 학습자 개인의 자아성찰을 촉진하기 위한 실천적 조력 활동으로 연계이 확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과는 자아성찰을 위한 정제되고 엄선된 심리적 도구로서 가정될 수 있으며 교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기본적으로 교과를 매개로 상담적 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학습자의 자아성찰을 촉진하는 실천적 조력가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교과입니다. 교과는 자아성찰을 안내하기 위한 정제된 심리적 도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과교육과 상담활동을 성공적으로 접목하기 위해서는 교과와 그것에 기초한 교과교육에 대한 인식을 근원적으로 해체하여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과교육은 지적인 성취의 결과를 중시하는 수업활동이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학습자는 교과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단지 지식만을 습득하는 것은 아니며 고차원적인 학습에서는 오히려 내면의 자각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화이트헤드는 사용되지 않는 지식은 쓸모가 없으며 지식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진정한 목적은 그것을 활용하여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교육은 지식 습득이나 구성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되고 지식을 사용하는 기술을 획득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인간의 진정한 능력은 지식의 양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식의 전문적인 활용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차원에서 지식 활용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때로는 경쟁이나 시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학습을 위한 기초지식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식은 고차적인 문제 해결의 자원이 되기도 하고 합리적인 자아성찰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체계적인 자아 성찰을 통해 자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자기의 경계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습자가 교과 학습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지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자아 성찰을 안내하는 심리적 도구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지식의 습득은 자아 성찰을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움 현상의 본질적 성격을 학습자의 자아성찰을 보는 관점에서 보면 자아성찰의 수준에 따라 학습의 다양한 성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낮은 수준의 자아성찰은 학업 또는 직업적 성취와 같이 외부 세계의 요구에 반응함으로써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고, 반면에 높은 수준의 자아성찰은 외부 세계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한 내면의 욕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융은 인생의 전형에서 외부 세계를 향하던 자아가 내면 세계로 향한 방향을 전환할 때 중년기에 도래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는 인생살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외부 세계의 탐색과 도전이 내면 세계에 대한 자아 성찰을 방해하면서 자기 완성 궁극적인 목적을 할 수 있는 개성으로 더 멀어질 수 있게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 정신으로 볼 때 개성의 단계를 전적으로 외부 세계에 의존한 자기 개발의 시기와 내면의 욕구에 의존한 자아 성찰의 시기로 양분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개인은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자아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외부 현실과 내면 세계를 번갈아 들여다보면서 변적적 통합을 모색함으로써 자기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년기 이전 학습자도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성찰이 가능하며 교과 학습을 통해 궁리한 지식을 활용하여 외부 세계의 요구에 반응하면서 자기에 대한 인식을 재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인식의 측면을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측면은 자신의 지식 습득의 인식이고, 또 다른 측면은 자기의 행동을 안내하고 생각과 감정 등 핵심 기제에 대한 인식입니다. 교과 교육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수업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상담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업 활동에서는 교과에 내재된 지식의 습득을 공적인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업 활동은 소위 빈틈없는 교육 과정을 통해 지적 성취도만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진정한 자아 성찰의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대안은 교과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지식의 습득을 초월해서 참다운 행동을 변화해 두고, 또 교과 교육의 전개 과정을 지식의 구성을 넘어서서 자아 성찰을 촉진해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교과 내용은 학습자가 궁극적으로 습득해야 할 객관적 실제가 아니며 자아 성찰을 안내하는 심리적 도구로서 학습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정제되고 엄선된 자료인 것입니다. 학습자는 이런 교과를 도구로 활용해서 자신의 행동을 안내하는 생각과 감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는 자아 성찰을 통해 참다운 내적 변화를 이루어 진정한 학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과의 기본 성격을 자아 성찰을 안내하는 정제된 심리적 도구라고 이해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 교과 교육의 전개 방향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곧 모든 교과는 자아 성찰을 촉진하기 위한 상담적 교육 활동의 도구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교과 교육의 본질적 의미는 학습자가 삶의 주체로서 교과 학습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매개로 한 적극적인 자아 성찰을 통해 자기 완성에 도달하도록 안내하는 체계적인 조력 활동으로 성격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이나 미술 또는 무용, 심지어 작업 활동을 안내하는 실과와 같은 표현 교과는 학습자로 하여금 내면의 기제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정 부분 치유적인 성격을 갖는 점에서 상담 보조 활동의 소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교과에서 이루어진 교육 활동이 점차로 아동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지식 교과를 닮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표현 교과는 인간의 원초적인 감각을 활성화시키는 데 탁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때 그 자체로서 학습자 개인의 주도적인 자기평가과 자아 성찰을 촉진하는 치유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상담 활동을 훌륭한 보조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은 이러한 사고 전환을 일컫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수학과 같은 기초 교과나 과학 또는 사회과 같은 탐구 교과는 전통적으로 논리 수학적인 문제기를 주된 특징으로 한 교과 영역이라서 언뜻 개인의 사적 경험 세계를 다루는 상담 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념적 사유의 틀을 약간 수정한다면 이처럼 논리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교과들도 상담 활동과 쉽게 접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 교실에서 분수와 비율을 다룰 때
학습자 개개인이 일주일 또는 하루 동안에 참여하는 활동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면 각각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을 산출하여 분수나 비율로 나타내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시간 사용 구조를 점검하도록 자아성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교과는 자아성찰을 촉진하기 위한 상담활동의 도구가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학습자의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를 매개하는 가장 정제된 상담활동의 도구인 것입니다. 교과와 기반의 자아성찰 학습을 촉진하는 실천적 개념 모형으로 무지개 학습을 제안합니다. 무지개 학습은 교과의 지식체계를 이용하여 자아성찰을 촉진하도록 안내하는 실천적 전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과 교육의 실제에 있어서 학습 성과의 적용 한계를 극복하고 다른 영역으로 확대해 적용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자동적으로 도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몇 가지 선결 과제가 주로 가로놓여 있습니다. 한 가지 대안은 탈교과 내지 범교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습자의 체계적인 지적 기능을 학습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페어스타인의 Instructional Enrichment, 린맨의 Philosophy for Children, 애덤스의 오디세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의 프로그램에 안고 있는 한 가지 문제점은 학습 성과가 곧바로 교과 중심으로 전개되는 교실 수업에 전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어스타인은 프로그램의 학습 결과가 교과 학습에 전이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해서 브릿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개념은 전혀 독특한 형태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원래 탈교과적인 지능개발 프로그램의 학습 결과를 교과 학습하기에 접목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지만 학습의 전이는 학습자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단지 교과 경계를 뛰어넘는 시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개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지개 학습은 단순히 교과 교육의 차원에서 학습 결과를 확대 적용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인간 학습의 본질적인 모습을 효과하는 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무지개 학습에서는 학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개인의 자기 완성 또는 자기 관리의 전제 조건으로 자아성찰을 안내하는 합리적인 지식 기반의 확충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교과 교육은 이러한 학교 교육의 본래적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활동이라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교과를 통한 학교 교육이 그 본래적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실천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교실 수업은 단순히 교과 교육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그 이상이 보이지 않는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무지개 학습은 바로 이런 교과와 비교과의 경계를 넘나드는 학습 활동을 정확하게 언급하고자 할 때 보다 유용하게 채택될 수 있는 가설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무지개 학습에서 무지개의 의미는 어떤 면에서 페어스타인의 브릿징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내포하여 잘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브릿징은 교과 간의 경계와 교과와 비교과의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시세기를 다루는 교과 간의 경계는 갈라진 땅을 연결해도 교량을 통해 연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시세기를 다루는 교과와 비가시세기를 다루는 비교과의 경계를 교량으로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시세기의 경험에 기초하여 구성된 교과 지식을 활용하여 개인의 내면 세계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안내하고 촉진하려면 무지개 같은 상징적인 교량을 설정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앞절에서 언급했듯이 어떤 면의 학습은 곧 질서찾기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견상으로는 커다란 정도의 다양성을 보이는 일련의 자연현상부터 일정한 규칙을 찾아서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이 곧 과학적 지식의 발견이라고 한다면 일련의 동시다발적인 사회적 사상으로부터 일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의식을 형성하는 과정은 곧 문화적 전통의 창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면의 무질서한 무의식적 충동으로부터 통찰과 해석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자각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 곧 정신적 자기완성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여정을 일부 상담 이론에서는 게스탈트 형성 과정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장의 논의는 이처럼 체계적인 학습의 과정에 연관된 질서찾기의 세 차원을 전제하고 있으며 무지개 학습은 곧 이러한 질서찾기 간의 구조적인 연결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채택된 구성 개념인 것입니다. 학교 교육은 학습자에게 교과를 매개로 자연이나 사회의 외적 질서를 탐구하도록 안내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학습자가 이러한 외부 세계의 질서의 통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내면의 자기를 보다 침층적으로 탐색하여 성찰하고 이해하며 나아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확장되고 심화되어야 합니다.
이는 교사의 철학적인 안목과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영역이지만 왜곡된 지식중심주의 틀에 갇힌 교과교육 실제에서는 쉽게 도외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육 체제를 통해서 학습자가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자각에 이르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무지각성은 교사라고 하는 이처럼 교육의 본래적 목적으로서 자성찰과 자기조절 그리고 자기완성을 학교의 실제에서 주를 이루는 교과교육 활동을 통해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탐구함에 있어서 중심적인 태제가 되어야 합니다. 화면의 그림은 무지개 학습에 대한 개념적 사유의 틀을 도식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한 인간은 배움의 과정에서 외부의 감각작용을 통해 들어오는 사물에 대한 지각에 기초하여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알을 형성하고 이를 매개로 은유작용을 일으킴으로써 자아의 주관적인 경험을 성찰하여 참된 자기를 드러내게 하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여 자기를 확립해 갑니다. 이 과정에서 무지개 학습은 주로 은유를 통해서 지식과 자기를 연결하는 통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의 3요소에 기초하여 인화물질 제거, 열 차단, 산소 공급, 억제와 같은 소화 방법을 학습하였다면 이를 매개로 가족의나 친구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같이 은유는 지식 체계와 자기를 연결하는 자아 성찰 학습의 중심 기제입니다. 이 배움의 과정을 대학에서는 8.5으로 간단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학에서는 명덕을 밝히는 것을 학문의 도리 으뜸으로 제시하여 인간 본연의 모습을 할 수 있는 이성을 회복함으로써 최대한 자기를 실현하는 것을 인간 완성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하였는데 양명학에서는 대학의 도를 완성한 대인을 천지 만물로서 일체를 삼는 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명덕을 밝히는 과정은 8.5 가운데 경물, 지지, 성의 그리고 정심과 수신의 5개 조목으로 설명이 됩니다. 우선 경물, 지지는 주자학에서는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지식으로 완성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알무 기원이 사물의 이치를 깨우치는 데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의는 올바른 본연의 자기를 기만하지 않고 유쾌한 자기만족을 얻는 것을 이끌으며 정심, 수신은 마음을 바로잡고 행실을 바르게 하여 몸을 갈고 닦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양명에서는 경물 지지를 자신의 잘못을 알아서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물 지지와 정심 수진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학에 이르기를 이른바 자기의 몸을 닦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노염, 두려움, 조항, 걱정됨과 같은 것을 알맞게 절제시켜야만 마음이 바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인은 자기 심의를 비추어 보는 자아성찰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정심수신은 자기 조절 능력을 기르는 것을 일컫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모름지기 배우는 과정은 사물이치를 깨달아 지식을 완성하는 경물지지의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되고 이를 토대로 진정한 자아성찰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바로 세우는 자기 조절 능력의 향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경물과 지지와 정심수신은 제가 치국 평천하 곧 자기 확장과 자기 완성이라는 관계증진의 자원이 됨은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교과교육과 자아성찰 그리고 자기 완성이 어떻게 상호유기적인 연관성을 얻고 전개되는지를 매우 명쾌하게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로 그러면 교과교육 장면에서 자아성찰 학습의 구체적인 실천적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성찰 학습의 개념적 원리에 기초한 교과학습은 수업활동 위주가 되는 전통적인 교과학습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선 수업활동 위주의 교과학습은 전통적인 객관주의에서부터 현대의 구성주의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지식의 습득 내지 구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여전히 지적 성취에 대한 평가가 학습 성과의 주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반면에 자아성찰 학습의 원리에 기초한 교과학습에서는 교과의 구조를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 세계에 연결시킴으로써 자아성찰을 통한 자기조절 기능의 회복 내지는 창조적인 자기완성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습 성과도 자아성찰의 수준을 심화하고 그에 따른 실천 의지를 공고하며 자아성찰의 결과를 또 다른 또래들과 공유하는 정도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교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교과학습의 실제에서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자아성찰 학습에 적합한 교과단을 선정하고 교과 학습 목표를 재검토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특정 교과의 모든 단원이 똑같은 수준에서 학습자의 자아성찰을 안내하지는 않을 것이며 그것은 교과의 특정 단원에 내포된 지식의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가 자아성찰을 위한 심리적 도구로서의 유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일정한 준거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 몇 가지 준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습자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 세계를 쉽게 상기시키며 그것과 사실적 또는 논리적으로 연관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자의 역사성과 관계성에 기초한 이야기의 구성을 통해 주도적인 자아탐색과 자아성찰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자 상호 간의 공유된 인식을 바탕으로 협력적인 작업 동맹을 이루고 생각과 느낌을 개방하도록 촉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자로 하여금 객관적 실제에 대한 의미 부여는 물론 자신의 주관적 세계에 대한 인식 전환을 함께 촉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활동 중에 드러나는 감정과 변화된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 지침을 개발하고 강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교과학습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창의적 노력은 1차적으로 교과학습 목표를 재검토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초등학교 6학년 수학교과에 나오는 비율 그래프 단어의 학습 목표는 그래프를 이용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이나 활동의 양을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단원에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활동으로 D그래프, On그래프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이나 활동을 조사해 시각적으로 비교하기와 구체적인 과제로서 상준이 하루 일과를 원그래프로 나타내어 하루 동안 그 생활을 말해보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원의 학습과정은 자아성찰을 위한 심리적 도구로서 그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말하자면 이 단원의 심화학습을 통해서 학습자는 하루 또는 일주일 동안 자신의 일과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것을 토대로 동료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성찰함으로써 그것을 좀 더 매력적으로 가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단원 학습 목표를 설정할 때 본래 교과 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에 새로운 학습 목표를 수호함으로써 자아성찰을 촉진한 학습 활동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단원의 자아성찰 학습 목표는 그래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일상생활을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다시 교과학습을 통해서 구성된 지식을 토대로 학습자의 개인적 삶을 성찰하는 새로운 학습과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아성찰을 촉진하는 학습 목표 학습과제를 개발하는 일은 상당 부분 교사의 창의적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아성찰을 촉진하는 교과학습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려면 교사는 교실 상황에서 전개되는 교과학습의 실제에서도 전통적 접근 방식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아성찰을 촉진하기 위한 교과학습 전개 과정은 6단계로 구분하여 제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리기입니다. 교과학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개인의 인식체계를 활성화합니다. 시각, 청각, 촉각 등 원초적 감각체계나 언어적 조리와 수학적 사고 그리고 자연과 사회 탐구에 관련된 상징체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주관적 경험 세계에 대한 자극을 촉진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교과의 경우 일정한 숫자를 일정한 교로 바꿔 쓰거나 도형의 변이나 입체의 면을 세워서 알맞은 숫자를 지적하는 게임을 도입하는 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또는 단어의 특성을 살려서 피자 게임을 이용하여 이전 단어에서 학습한 비와 비율의 개념을 상실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학습 목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과 학습의 목표와 교과 주제에 연관된 자아성찰을 위한 학습 목표를 함께 제시합니다. 학습 목표는 객관적인 실제에 대한 의미 부여의 측면은 물론 이러한 의미 창조가 자신의 주관적 경험 세계에 대한 인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함께 언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교과의 비율 그래프 단원의 경우 그래프를 이용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이나 활동의 양을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교과학습 목표와 그래프를 이용해 자신의 일상생활을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성찰학습 목표를 함께 제시하고 이 두 가지 학습 목표가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학습 활동이 요구되는지를 안내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교과에 대한 탐구입니다. 교과 단원에 대한 지적 탐구를 활성화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지식의 구조를 발견하고 지식세계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신장하도록 안내합니다. 대개 이 단계의 학습 과정은 교과의 이해와 구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교과학습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학습 과제
예를컨대 혈액형에 따른 학생 수나 어린이 휴의장 선거에서 입주 득표수 또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이나 과목을 조사한 표를 제시하고 이것을 기초로 비율을 산출한 다음 그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비교해 설명하기를 제시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과제를 해결하고 안내합니다. 이때 학습자들은 모든 별로 각기 다른 형태의 그래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단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학습 성과를 발표하고 교과 학습의 목표 달성도를 점검하기 위해 수행과제, 예를 들면 동물의 종류별 마리수를 조사한 표나 상점의 하루 일과표를 비율로 환산해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 특징을 비교해 설명하기를 제시하고 학습된 지식과 기능을 공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주의, 지각, 개념화, 정교화, 습관화 등 일련의 정보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며 교사의 중지에 의해 새롭게 자각한 경험 세계에 적절한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지식 체계를 정교화하고 두뇌 지도를 확대시켜 갑니다. 즉 범죄적 개념이나 인과적 법칙 등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기술한 지식 체계를 이해하고 개념도 또는 모형도 형식을 빌어서 이해력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체계를 활용해 삶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검증된 지식을 자동화함으로써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기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아성찰 단계입니다. 학습자에게 성찰학습 목표를 상기시키고 학습자가 새롭게 발견한 교과 구조를 주관적 경험 세계와 구체적인 으로 연결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학습자는 교수의 비계 설정에 따라 단계 2에서 탐색한 자신의 경험 세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그것이 단계 3에서 발견한 교과 구조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탐색합니다. 이 단계에서 주요 과제는 성찰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된 학습 과제를 수행하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습자는 개인이 하루 또는 일주일 동안 자신의 일과를 조사하여 주요 활동별로 소모한 시간의 100분율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일정한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서 자신의 생활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학습자가 개별적인 경험에 있어서 내면 세계의 무질서하게 쌓여있는 미해결 과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자아의 모습을 성찰하고 그 과정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상호작용 촉진 단계입니다. 학습자 개인이 완성한 작품을 이야기 형식을 빌려서 학급의 집단원들에게 전달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그 속에 내포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교환합니다. 학습자는 단축 대화나 역할놀이와 같은 소집단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에 연관된 이야기의 재구성을 시도하고 인생의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을 시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습자들은 동료 학습자와 함께 완성된 그래프를 토대로 각자의 생활 모습을 소개하고 조언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시간 사용 구조를 점검하여 변화를 위한 목표 계획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학습자 상호간의 고민된 인식을 바탕으로 협력적인 작업 동력을 이루고 생각과 느낌을 개방으로 촉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 공유하기입니다. 흔히 집단 상담에 행하는 과정 피드백과 유사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학습자 개개인은 전체적으로 학습 과정에서 자신이 수행한 역할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다른 집단의 행동에 대해서 느꼈던 생각이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함으로써 학습 과정에서 쌓였을지도 모를 부정적인 경험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 과정에서 노출된 사건과 유사한 경험을 한 집단원이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여 개방하거나 해결되지 않은 개인적 문제에 대해서 건설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드러난 감정과 변화된 인식의 공유를 확장하고 이를 토대로 학급 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행동 지침을 개발하고 공고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대개 2회의 휴식을 거행하고 전체 학습 과정을 종결하게 됩니다. 실제로 교과 교육에서 자아 성찰 학습을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초교과인 국어에서는 교과에 등장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새롭게 각색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흥부가 되어서 제비가 물어온 박씨를 심는다는 어떤 포물이 나오기를 바라는가에 대해서 각자의 소망을 탐색하여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야기 속 주인공의 심정에 공감하기입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비둘기가 된 까마귀의 심정이나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보고 모자를 그린 어린 왕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그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 탐구 효과로서 과학에서의 자아 성찰 학습을 적용한 예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마음의 화제, 곧 화제의 원인에 따른 소화 방법을 인간의 심리적 갈등 해결을 모색하는 데 응용하는 것은 그 하나의 예입니다. 또 다른 예는 마음의 일기예보를 통해 학급의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일기예보에 관련된 여러가지 상징과 학급 뒷면에 있는 게시판에 학급의 마음의 일기예보란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상징과 지적 도구를 이용하여 학급 게시판에 학습자 개개인의 마음 상태를 알리는 일기판을 감정 일기판을 부착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학급 게시판을 바라보면서 그날의 학급의 정서 분위기를 감지하고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각자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다짐합니다. 방과 후에 하루 동안의 자신들의 노력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선 먼저 마음의 일기를 상징하는 여러가지 상징을 다시 학급 게시판에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과 오후에 학급의 정서적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살펴보고 그런 분위기 변화에 개인의 기여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일기를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표현 예술 교과에서의 자아성찰 학습 적용 사례입니다. 음악미술부 영실과 같은 표현 예술 교과는 작품 활동을 통해 내면의 효과와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일정 부분 치료적 성격을 갖는 점에서 자기 성찰 학습의 도구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혁신적 아이디어 개발팀의 한 집단은 학습 주제를 작품 활동을 통한 아름다운 만남과 이별로 정하고 회화, 요리, 직물, 공예 등 다양한 창작 활동과 글쓰기 과정을 통합함으로써 학생들이 작품을 이용하여 이기물리 인간관계를 개선하거나 갑작스럽게 단절된 대화 통로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 창의적인 학습 활동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작품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가지 학습 재료와 글쓰기 도구를 학습 매체로 이용하였습니다. 우선 도입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습 주제와 학습 활동을 안내합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각자 현재 또는 과거 주변 인물 중에서 대화가 단절될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이나 언제부턴가 갑자기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다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떠올려보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다음 교사는 학생들을 2명씩 작지어 간단한 역할극을 연출하도록 안내하거나 비너자 기법을 이용하여 상상 속의 인물에게 해주고 싶은 말과 행동을 구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 학생들은 상상 속 인물과 화해의 뜻으로 전하고 싶은 선물을 제작하고 쪽지를 마련하여 그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을 적습니다. 작품을 만들기 전에 교사는 학생들의 각자의 취미와 역량에 따라 상상의 인물에게 화해 또는 재의 기념으로 교환하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정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런 다음 학생들은 소잡단원을 나눠 각자가 정한 작품을 시작하도록 조력합니다. 작품은 회화, 요리, 직물, 공예 등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창조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작품의 조예가 깊은 지역사회 전문가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메모에는 서운했던 감정이나 감사하는 마음을 그 사연과 함께 적고 바람과 화해의 메시지와 함께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활동에서 학생들은 소집단은 아니라 자신들이 선정한 인물과 작품에 대한 스토리를 공유하고 그 중 한 작품을 선정하여 역할극을 연출함으로써 화해와 재의 기쁨에 대한 대리 경험을 통해서 심리적 갈등을 극복하도록 조력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교과를 이용하여 자아성찰 학습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빈틈없는 교육과정에 기초해서 고도의 학업 성취를 강조하는 교실 수업 사태에서는 자칫 학습 환경을 건조하게 만들고 학습자 상호 간의 사적인 생각과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기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생산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고 효과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처럼 취약한 사회적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실 수업 과정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객관화에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교실의 의사소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는 미술 교과의 여러 가지 색상, 수학과의 길이, 제어보기, 그리고 일기지도 등을 통합적인 교과 내용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감정 표현을 촉진하는 의사소통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적인 학급 분위기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감정에 따른 색상을 정합니다. 그리고 연필이나 육각기둥 모양의 막대를 상정하고 10개의 눈금을 일정한 간격으로 정하여 하단에서부터 진하게 상단으로 연하게 갈수록 연하게 이렇게 칠을 합니다. 그리고 각 막대의 적당한 지점에 감정주의보와 감정경보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활동에서 학생들은 소집단을 넣어 각자의 감정막대를 이용해 최고의 경험한 독특한 감정과 그러한 감정에 열린 사건을 소개하고 서로의 감정 상태와 대처 요령을 공유합니다. 이후로 교사와 학생들은 학급에서 대화를 나눌 때나 교실 수업 중에 감정막대를 적절히 활용하여 자신들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을 학습의 의사소통 규칙으로 정하여 일상화함으로써 교실의 의사소통 구조를 건설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와 반성입니다. 자아성찰 학습 확산을 위한 교과 교육의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아성찰 학습의 정교과정은 전통적인 교과 학습에 대해 적어도 3가지 면에서 스스로는 변화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아성찰을 촉진하는 교과 학습은 알아차리기 단계를 통해서 교과 학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식체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학습자 개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세계에 대한 자각을 촉진하려고 시도합니다. 예를 들면 음악교과에서 협주곡이나 불벌레 소리를 듣고 특정 악기나 벌레 소리를 찾아내는 게임이나 미술교과에서 글자 색과 의미가 서로 불일치하는 단어를 보고 색깔에 따라 특정 반응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복각도형이나 그림 속에 숨어있는 특정 도형 그림을 찾아내거나 전경과 배경을 반전시켜 지각하도록 하는 게임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자아성찰을 촉진하는 교과학습에서 가장 스스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측면은 교과학습의 궁극적인 목표를 지식체계에 구성해서 자아성찰을 통한 주관적 경험세계의 재구성으로 확장하려고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를 위해서는 자아성찰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지식 구조와 사적 경험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려는 추가적인 활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자아성찰을 촉진하는 교과학습 전개 과정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또 다른 요소는 학습과정의 점검활동이 학습자 개개인의 학업성 지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자에게 전체 과정에서 자신이 수행한 역할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동료 학습자의 행동에 대해서 느꼈던 생각이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흔히 집단 상담에서 행하는 과정 피드백 활동과 유사합니다. 때로는 학습 과정에서 노출된 사건과 유사한 경험을 한 집단원이 자신의 경험을 풀어내어 개방하거나 해결되지 않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건설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상호작용 과정에서 드러난 감정과 변화된 인식의 공유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활동은 학습 과정에서 쌓였을지도 모를 학습자의 부정적인 경험을 해소하고 개인이나 학급의 갈등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행동 지침을 마련하고 공고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별의 시가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로 포함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동료 학습자와 상호작용 과정에서 쌓였던 인간관계의 매듭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 이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의식을 거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서운하거나 미안한 감정이나
생각이 쌓였다면 그것을 직접 이야기하고 이해나 용서를 구함으로써 마음의 빚을 청산하는 작업이 뒤따를 것이고, 반대로 고마움을 느꼈다면 적절한 감사함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 형식은 포옹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이나 편지 쓰기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모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적절한 소품을 이용하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 활동은 학습의 과정을 그 자체가 하나의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의식함으로써 헤어짐에 따른 아쉬움을 달래고 새로운 만남에 대한 설렘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지니게 됩니다. 장시간 빠른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